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6월 신청 필수 정부 혜택 3가지 완벽 정리. 50대에서 60대를 위한 6월 정부 지원금 완벽 가이드.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212만원.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는 소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최대 212만원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4인 가족이라면 한 번에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납부한 세금이 이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자동으로 계좌에 넣어주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지원금의 모든 것. 첫 번째 지원금, 근로장려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격려금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성과급을 주는 것처럼 국가에서 일하는 여러분에게 주는 성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8세 박영희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혼자 살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120만원 정도 되는데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이런 박영희 씨 같은 분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몇 달치 생활비가 해결되죠. 맞벌이 부부라면 더 좋습니다. 61세 이철수 씨와 59세 부인 김미경 씨는 둘 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철수 씨는 아파트 경비를, 김미경 씨는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합니다. 이런 맞벌이 가구는 최대 297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한 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돈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월 2일까지 신청했다면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한이 지났어요.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48만 5천원 받을 수 있었던 분이 이제는 133만 6천원 정도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기엔 너무 큰 돈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ARS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이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한번 자동 신청에 동의해두면 앞으로 2년간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전기요금 걱정 끝. 두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건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요즘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난방 틀면 월 전기요금이 10만원, 20만원씩 나오잖아요. 63세 최순자 씨는 혼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여름에도 에어컨을 적당히 틀어야 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야 해요. 하지만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서 항상 아껴 쓰느라 고생했습니다. 이런 최순자 씨 같은 분이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면 1인 가구 기준 29만 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더 좋은 소식은 올해부터 지원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조금씩 줬는데 올해부터는 한 번에 통째로 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써야 한다면 여름에 집중적으로 쓰면 되고 겨울 난방비가 걱정된다면 겨울을 위해 아껴뒀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65세 김대호 씨네 집은 부부와 함께 사는 아들 내외, 그리고 손자까지 5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4인 이상 가구로 분류되어 70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7세 이하 어린아이가 있거나 등록 장애인이 있거나 임산부가 있거나 중증 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한부모 가족이나 소년소녀 가정도 포함됩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에서 자동으로 할인해주거나 국민행복카드라는 특별한 카드를 줘서 연탄, 등유, LPG 같은 연료를 살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신청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던 분들은 조건이 똑같다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처음 신청하거나 이사를 했거나 가족 구성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원금 평생 교육 바우처 배움의 기회. 세 번째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금입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라고 해서 3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 돈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요. 67세 황영수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는데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학원비가 부담스러웠죠. 이런 황영수 씨 같은 분이 평생 교육 바우처를 받으면 35만 원으로 스마트폰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69세 안미숙 씨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생활에 쫓겨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손자들도 다 컸고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미술 학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평생 교육 바우처가 있다면 안미숙 씨도 부담 없이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로 들을 수 있는 교육은 정말 다양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부터 미술, 음악, 요리,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평생교육 바우처 전용 웹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6월 중에 발표되는 지역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들. 이 세 가지 지원금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계좌에 넣어주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2월까지, 에너지 바우처는 12월까지, 평생교육 바우처는 6월 중 신청 시작이에요.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거나 적게 받게 됩니다. 셋째,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나 나이, 가족 상황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30% 정도만 실제로 신청해서 받고 있다고 해요. 나머지 70%는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60세 정현철 씨는 택배 배송 일을 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 버는데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웃에 사는 분이 알려줘서 뒤늦게 신청했는데 기한 후 신청이라 10%를 덜 받게 됐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1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웠죠. 또 다른 예로 64세 장미화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몰랐어요. 매달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신청한 후로는 전기요금 걱정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이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이지만 그래도 12월까지는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와 평생교육 바우처는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부 지역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예정보다 일찍 마감됐어요. 늦게 신청한 분들은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서 추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는 6월 9일부터 신청 시작인데 첫 주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느려질 수도 있으니 여러 방법을 준비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알려드리거나 이웃 어르신들끼리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소득 정보가 정확해야 해요. 직장에서 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부업이나 기타 소득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을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에는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에 65세 이상이나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런 조건을 놓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6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데 나이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1960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걸 추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다만 6월 초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 일찍이나 점심시간 이후에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서류를 잘못 준비하는 것입니다. 56세 박진수 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홈택스에 접속했는데 공동인증서가 만료되어 있어서 신청을 못했어요. 은행에 가서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는데 며칠이 걸렸죠. 또 다른 실수는 신청 자격을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62세 최영미 씨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작년에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신청 자격이 있었습니다. 수급자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서 놓칠 뻔했죠. 가족 관계를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68세 이영자 씨는 따로 살고 있는 아들과 가구를 분리했는데 신청할 때 실수로 아들까지 가구원으로 적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됐어요. 다행히 담당자가 확인해서 수정할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정확히 적었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받은 후 관리 방법.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보통 신청 후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계좌로 입금돼요. 입금 확인 문자가 오니 꼭 확인하세요. 혹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지급 방식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요. 요금 자동차감 방식이라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할인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카드 방식이라면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관련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바우처 카드나 온라인 계정으로 관리됩니다.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남은 금액을 파악하고 원하는 교육 과정에 맞춰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 3가지 지원금 외에도 50대에서 60대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정부 지원이 있어요. 문화누리카드는 연간 13만 원을 지원해서 문화, 관광, 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독감 예방접종도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또한 지역별로 추가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교통비 지원, 부산시의 경우 실버카 지원 등 각 지자체마다 독특한 정책들이 있어요.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는 주변 분들과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정보 공유가 활발할수록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6월에 신청할 수 있는 3가지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212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받을 자격을 얻은 정당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들은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찾아와서 주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늦으면 못 받거나 적게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전화해 보세요. 첫 걸음만 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12만 원이면 몇 달치 생활비가 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최종 정리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들. 1. 근로장려금 혼자 사는 분은 최대 148만 원, 맞벌이 부부는 최대 29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이며 90%만 지급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세요. 2. 에너지 바우처 1인 가구 29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 번에 통합 지급되어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3. 평생교육 바우처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으로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요. 6월 중 신청 시작되니 평생교육 바우처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4. 모든 지원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거나 적게 받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5.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정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세요. 특히 에너지 바우처와 평생교육 바우처는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청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나은 노후를 위한 발걸음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